먼저 미국의 완구 안전 기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이 제품을 안전을 주관하는 기관은 CPSC라는 소비자 제품 안전 위원회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이 조직에서는 소비자 제품의 안전을 위해서 생긴 법령 소비자 제품 안전법이라는 CPSA라는 법령을 근거로 그 소비자 제품으로부터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이 기관에서 그 어린이 제품 및 생활용품에 대한 미국으로 수출되는 제품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CPSC에서는 주요 업무로서는 소비자 제품과 또 어린이 제품, 화학물질 그리고 실질적인 유해 제품 관리를 위한 제반 활동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시장 감시 등 리콜 등 여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어린이 제품과 관련된 그 법령으로서 소비자 제품 안전 개선법 CPSIA라고 알고 계시는 법령이 있습니다. 이 CPSIA라는 법령은 우리나라 법령으로 치면은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하고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2007년도에 마테사에서 납성분이 많은 완구가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때 대대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CPSAA를 개선시켜서 CPSIA라는 법령을 만들고 어린이 제품에 특화된 법령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12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모든 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를 해야 된다는 법령이 생겼습니다. CPSIA의 주요 조항으로서는 첫 번째 납함유 규제, 그리고 제3자 시험기관에 의한 검사, 그리고 표시 규정, 이력 추적, 내구성 있는 유아 제품에 대한 요건, 그리고 기타 라벨링 요건과 완구 의무사항으로서 ASTM F963 요구사항과 포탈레이트계 가소제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 제3자 시험기관에 따라서 안전성을 확보를 해야 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3자 시험 프로그램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러한 그 시험은 국제실험실 인증협력 아일락에 의해서 인증되는 그런 시험실에서 시험을 하고 안전성을 확보를 하여야 합니다. 국내에는 저희 KCL을 포함해서 여러 시험기관들이 이 제3자 시험기관으로서 등록이 되어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제품에 대한 시험을 저희가 진행할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이렇듯이 국내에 ISO 17025 실험실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시험기관이 CPSC 기관의 시험기관으로서 등록을 하고 인정을 받은 랩에서 시험을 진행을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안전성 확인을 토대로 어린이 제품에 대해서는 CPC에서 Children's Product Certificate라는 인증서를 스스로 작성을 하여야 합니다. 이 제품 인증서 CPC는 이게 강제로 어떤 인증받은 기관에서 작성을 하는 내용은 아니고 업체 스스로 제3자 시험기관에서 안전성을 확보를 한 이후에 확보한 근거를 가지고서 스스로 작성을 하는 개념이 됩니다. 이 시험에서는 우리나라와는 조금 다른 유형의 요구사항을 가지고 있는데 부속품 시험을 인정을 해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부속품 시험을 인정을 해주는 개념이 왜 중요하냐면 완제품을 만들기 전에 부속품 형태로 시험을 하고 그 부속품들이 안전하다라는 것을 판정을 한 이후에 완제품을 제작을 하고 그 시험 성적서는 부속품 시험을 한 시험 성적서를 가지고서 안전성을 확보를 했다라고 선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안전성은 주기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원칙적으로는 이 주기를 얼마 만에 시험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가 됐던 내용들은 매 배치 또는 매 로트마다 시험을 하고 안전성을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사실 의미를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매 배치에 시험을 하면은 시험비용이 매우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CPSC에서는 권고하기를 최소 1년에 한 번 또는 2년에 한 번 이런
품질 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서 이행을 하라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형태로 이제 일반 적합성 인증 GCC라는 개념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이 제품이라고 하는 제품 중에서 CPC가 요구되는 요건들은 아래 이제 표에 있는 내용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주요 내용들은 완구를 포함을 해서 어린이 제품, 만 12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모든 제품에는 다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비교를 한다라고 하면 안전인증, 안전확인 품목에 있는 여러 어린이 제품들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어린이 제품이다라고 하는 품목들도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CPSI라는 법령이 나왔을 당시에 문제가 됐던 내용이 언제 제조된 제품이 어떻게 문제가 됐느냐라는 그 추적성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미국에 팔리는 모든 어린이 제품에 대해서는 이 추적 라벨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추적 라벨이라는 것은 언제 어떻게 어떤 로트 안에서 제품이 만들어졌느냐 이거를 추적을 하고 전체 제품을 다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는 게 아니고 특정 구간에 있는 제품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판별을 하기 위해서 이런 추적 라벨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 연월일 또는 로트 번호, 아이템 번호 뭐 이런 요구사항들을 라벨링을 해야 하는 요구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연령 표시 또는 세탁 문구 또는 기타 경고 문구들을 포함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추적 라벨은 그 제품이 어린이 제품이 소비자한테 도달했을 때까지 영구적으로 붙어 있어야 된다. 이런 개념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어린이 제품 완구에 영구적으로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 크기와 모양상 불가능할 경우에는 패키지에 별도로 표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 완구는 기본적으로 어린이 제품 중에 가장 중요한 제품의 카테고리이기 때문에 ASTM F963이라는 별도의 표준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CPSIA라는 법령은 만 12세 이하의 어린이 제품에 대해 모두 포함을 하지만 이 완구 규정은 14세 미만의 어린이용 완구에 대한 내용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우리나라의 완구 안전 기준과 유사한 형태로 규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의 ASTM F963 기준과 우리나라의 안전 확인, 완구 안전 기준과는 다소 내용이 좀 유사한 면도 있지만 또 상세의 내용들이 다소 다른 부분이 있어서 별도의 규정으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CPSI의 주요 항목으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의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이 요구사항은 최근에 기존의 6종 프탈레이트 요구사항 중에서 몇 가지는 유해성이 없다라고 판정이 돼서 삭제가 되고 몇 가지가 추가가 돼서 최종 현재 8종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공식적으로 CPSIA에서는 8종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있으나 각 주마다 또 별도의 규정을 가지고 있어서 실제로 판매를 하실 때는 바뀐 규정 8종과 기존에 있던 DINP, DIDP 같은 사라진 요구사항들도 실제로는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제품 안전을 이 미국에서는 사전에 통관하는 단계에서 규제를 하고 예방을 하고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 국경에 있는 통관을 하는 국경지대에서 세관과 그리고 CPSC 기타 등 그 기관들이 공조를 해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납카드뮴 이런 것들은 XRF를 통해서 현장에서 바로바로 스크리닝해서 제품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관을 할 절차 시에 미국으로 들어가는 어린이 제품은 앞서 설명드렸던 CPC라는 Children's Product Certificate를 작성을 하고 제출을 해야지 국경을 통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자율적으로 확인하는 규제이긴 한데 어떻게 보면은 강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런 불법 수입 불법 제품들이 스크린된 경우는 이런 라벨 요건, 납화물, 이런 소형 스몰 파트 이런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위해 요소들에 대해서 스크리닝을 하고 불법 제품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유럽 완구 안전 요구사항은 유럽은 유럽 공동체로서 공동체의 EC 다이렉티브를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말로 하면은 이제 유럽 지침인데 이 완구에 대한 지침은 2009년도에 있는 2009-48EC라는 지침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2009-48EC 유럽 지침의 기본적인 내용은 완구는 안전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해당하는 내용이 2009-48EC가 됩니다. 그래서 동등한 위치에서 비교를 하시면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09-48EC는 지극히 완구에 국한해서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보시면 14세 미만 어린이가 사용하는 놀이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용 연령은 미국과 우리나라, 유럽 모두 동일한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9-48EC에 따라서 완구는 또 CE 마크를 획득을 해야 되고 이런 개념이 있는데 뒤에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요. 이 완구 지침의 주요 내용은 완구는 판매하는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판매하는 완구가 안전하다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을 해야 되는 데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저희 연구원 같이 국가기술표준으로부터 권리를 위임받은 기관에서 완구가 안전한지 안 한지를 판정을 하고 어떻게 보면 저희가 안전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나 유럽 같은 곳에서는 그 안전성을 확인하는 주체가 판매자, 제조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해를 하셔야 되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의 공급자 적합성 제도와 유사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유럽에서는 그래서 제조업체가 스스로 안전성을 확보를 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큽니다. 그래서 완구를 안전하게 설계 자체부터 안전하게 해야 된다라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안전해야 되는 내용들은 기계적으로 안전한지, 화학적으로 안전한지, 전기적으로 안전한지, 또는 위생, 방사능, 여기서 말하는 위생은 세탁이 가능한지 이런 얘기들 포함할 수 있습니다. 설계를 안전하게 하고 그 설계대로 제조된 완구가 안전한지를 기술문서라는 것을 통해서 작성을 하고 보관을 해야 됩니다. 이 기술문서라는 것은 영어로 이제 테크니컬 도큐멘테이션이라고 하는데 물리적인 안전성, 화학적인 안전성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스스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판단을 해서 테크니컬 도큐멘테이션은 기술문서를 작성을 하고 이 기술문서에는 완구에 사용된 재료의 안전성, 모든 안전성, 그리고 물리적인 안전성 등을 다 포함을 한 모든 안전성을 포함을 하여야 합니다. 이런 안전성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적합성 평가, 최종적으로 우리가 생산하는 제품이 안전하고 그럼으로써 안전함을 선언한다라고 하는 Declaration of Conformity라는 DOC라는 문서를 작성을 하고 판매를 하셔야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자율적인 기준이긴 한데 실제로 세관에서 통관을 할 때 이 문서들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급한 강제적인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방금 설명드렸던 적합성 선언서와 이런 내용들을 DOC를
통해서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이 모든 내용들은 최소 10년을 보관을 해야 합니다. 10년을 보관을 해야 되는데 언제 어떻게 그 제조국의 그 해당 국가에서 안전성을 확보한 자료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 요구를 할 때 행정적으로 한 달 안에 모든 서류들을 제출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요구사항을 간혹 업체들이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완구는 유럽의 CE 마킹을 해야 되는 품목 중에 하나로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완구 제품에는 CE를 마킹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타 제조 업체로서 해야 되는 적합성을 확인을 하고 라벨 표시 사항들을 회사명, 주소 등 표기를 해야 되고 올바른 설명서 그리고 주의사항 등등을 경고 문구 이런 내용들을 포함을 해서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이 표시를 하고 문제가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유럽의 라펙스라는 그 긴급 알림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어서 이 제도에 따라서 부적합한 제품에 대해서는 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네, 끝에 기타 등등 내용은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완구 2009-48EC 내용에는 완구에 대해서 안전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굉장히 포괄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N71이라는 완구 안전 기준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나라의 안전하게 완구 기준과 미국의 ASTM-F913 완구 기준과 유사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지정된 시험 방법에 따라서 안전성을 확보만 하면 기타 확인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크게 염두를 안 해도 되는데 유럽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구는 안전해야 된다. 이 의미가 왜 포괄적이냐면 기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유해 물질들이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안전성을 확보를 해야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만약에 완구가 전기 부품을 가지고 있다. 그럼 전기 부품에 해당하는 모든 안전성 요구사항을 만족을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ROHS라든가 리치라든가 그리고 포장지에 대해서는 패키징 웨이스트 다이렉티브를 따라서 유해물질을 가지고 있지 않아야 되고 만약에 완구가 식품과 접촉을 한다라고 하면 푸드 컨택트 머터리얼에 대한 레귤레이션을 따라서 만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완구에 화장품 요소가 있다. 그럼 화장품 규정에 따라야 되고 배터리가 사용됐다라고 하면 배터리 규정에 따라야 됩니다. 요거는 일부를 열거한 거지만 그 화학적인 내용에 있어서도 리치에 대해서 살짝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CMRS라고 해서 발암물질, 유전 변이성, 이런 유해한 물질로 판명되는 것들은 요구사항에 확인이 안 된다고 할지라도 그 제품에 있다라고 하면 리콜될 수 있는 사유가 충분히 됩니다. 유해물질을 좀 더 살펴보면 최근에 이제 예전부터 기본적으로 가소제, 프탈리틱의 가소제, 아조다이, 카드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PHS 같은 이런 물질들이 요구사항들로 올라와 있고요. 벤젠도 있고 많은 분들이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유해 물질들이 완구에 조금이라도 포함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없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고 선언을 해야 합니다. 이 2009-48EC에 기본적으로 이제 포함을 하고 있는 내용 중에 유럽에서는 하모나이즈드 스탠다드라고 해서 조합 표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각 CE 마크를 해야 되는 해당 품목들에 대해서는 하모나이즈 스탠다드가 있고 그 완구 중에는 대표적인 하모나이즈 스탠다드가 EN71 시리즈로 되어 있습니다. 이 EN71 시리즈는 파트 1부터 지금 파트 14까지 있고 EN6115라는 전자완구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각 요구사항들은 기계적 물성, 그리고 방염성, 유해원소 용출, 기타 등등 그리고 활동완구라고 하는 근해나 슬라이드 이런 요구사항들이 있고 최근에
강제 표준이 된 나이트로사민, 우리나라의 어린 제품 안전 특별법에도 포함이 된 내용입니다. 이것과 그리고 트램폴린 기준이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 지금 트램폴린 판매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실 텐데, 우리나라 기준으로 진행을 하면 유럽 기준의 이 EN71 14번에 따라서 시험을 하면 거의 불합격이 되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방금 설명드렸던 이제 화학적 요구 사항들로서 좀 더 이렇게 구체화된 내용을 썼는데요. EU 그 2009-482C에 따라서 그 최대한 관련되는 모든 유해 원소가 있다라고 하면 다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포괄적으로 안전성을 확보를 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완구 기준이 최근에 개정이 돼서 19종으로 개정이 되었는데, 이 19종 개정된 근거도 이 유럽의 19종과 동일하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근데 납 같은 경우에 기준치가 23으로 우리나라보다 굉장히 낮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레르기 유발성 향료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 향기를 갖고 있는 완구에 대해서는 이런 추가적인 요구사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리적 안정 요건으로서는 좀 전에 미국에서 설명드렸던 내용과 거의 유사합니다. 작은 부품, 날카로운 끝, 날카로운 면, 그리고 뭐 질식 등과 같은 요구사항들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유사한데 각각의 문화적인 차이인지 약간의 조금 각 국가마다 적용하는 것은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상세한 내용들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유럽의 표시사항 중에서는 대표적으로 다른 것들은 CE 마킹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CE 마킹은 9368-EC라는 별도의 다이렉티브를 통해서 규제가 되고 있고,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처럼 반원을 그려서 이 높이가 5mm 규정을 맞춰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포함사항으로서는 이름과 주소, 이런 내용들이 기본적으로 포함이 돼야 되고, 아이템 넘버라든가 시리얼 넘버, 배치 넘버, 이런 내용들. 그리고 유럽에서는 이 세탁에 대한 문구를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6개월 미만의 어린이가 사용하지 말라라는 경고 문구는 이 심볼을 사용해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표시사항은 기본적으로 완구에 영구적으로 부착을 해야 된다라는 게 기본입니다. 그러나 유럽에서도 완구의 크기 및 모양상 표기사항을 완구에 포함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포장에 표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미국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지만 제품이 표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이즈임에도 불구하고 제품에다 포장에다만 표기를 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유럽에는 완구에 대한 별도의 디렉티브는 있습니다. 완구에 대한 지침은 있는데, 완구 이외에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지침은 별도로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완구 이외의 어린이 제품에 대해서는 유럽에서는 GPSD라고 General Product Safety Directive라는 2001-952C라는 일반 제품의 안전에 대한 지침이 있습니다. 이 지침에서도 똑같이 안전한 제품을 판매를 해야 된다라고 큰 틀에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 큰 틀에서 이해하는 중에 각 완구가 아닌 이 기타 완구 이외의 어린이 제품들의 개별 표준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필수이냐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필수는 아닙니다만 추후에 사후 조치, 사후 시장 조사에서는 그거를 근거로 리콜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안전성을 확보를 하는 게 좋다라는 게 의견입니다.
참고로 많은 이제 유럽의 바이어들이 그 제품을 판매를 이제 수입을 할 경우에 어린이 제품이지만 규정이 없는 경우에 완구에 준해서 시험을 하고 안전성을 확인을 해달라는 요청이 많습니다. 그래서 유럽으로 판매하실 경우에는 바이어한테 어떤 제품을 이 제품에 대해서 안전성을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될지를 상담을 하고 협의를 하고 시험을 하시는 게 최선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유럽과 미국에 대한 어린이 제품 안전을 위한 안내사항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